우리 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그 시절 울산의 시간을 다시 소환해보는 시간,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브. 안녕하세요, 조윤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울산의 항만들.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땀이 서려 있는 이곳을 오늘 찬찬히 걸어볼 텐데요. 그런데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울산의 항구들은 현재와 미래를 달리는 산업의 중심지지만 자연절경 그대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휴식을 주던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소중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울산 미포만의 현재와 과거를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브라보 마이 울산 라이프는 청춘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권영갑 씨와 함께 울산 미포만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춘 제작단 창업학 박사 권영갑입니다. 네. 오늘은 항무지나 다름없었던 울산 미포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산업단지 미포만이 아닌 또 설화와 전설이 서려 있는 옛 울산으로 여행 기대가 되는데, 사실 미포만 주변이 경관이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만큼 네. 또 내려오는 전설도 꽤 많을 듯합니다. 네, 미포만 주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방어진 반도의 동쪽은 할처럼 굽어져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작은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경관이 정말 멋져서 울산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일산동, 전화동, 미포만 해안을 따라가 보면 작은 망곡들이 돌출되어서 작은 반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댕바이, 용굴, 고늘개, 어풍대, 녹수구미, 홍상도, 낙하암, 파련암 같은 명소들이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미포만 바닷가에서 하전놀이 명소로 꼽히던 낙하백사와 녹수구미는 옛날 여인의 애절한 죽음에 얽힌 전설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일부가 사라졌지만 네. 쌍바이만큼은 2017년에 대왕암 공원으로 이전되었어요. 그렇군요. 동구에서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 동구 팔경 중에서도 낙하백사가 정말 일품이었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지역을 가서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얘기만 들어도 그 시절 옛 미포만은 정말 절경이 뛰어났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만 해도 그 절경은 또 볼 수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이곳을 사랑하던 시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낙하암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바위였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가 밀어다 준 모래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 주변이 백사장으로 변했지 뭐예요. 네. 그래서 하얀 모래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낙하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곳이 동구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쉼터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그때는 주민들이 여기서 하전놀이도 하고 학생들은 봄, 가을마다 학교 소풍을 즐기곤 했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진짜 주민들의 쉼터이자 소풍 명소였던 주변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70년대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미포 조선소로 몰려와서 그야말로 이 산업 일꾼으로 땀을 흘렸던 곳이 또 미포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권영갑 씨 역시 또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때 그 현장의 얘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예, 그 시절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취업도 하고 네. 병력 특혜 덕분에 5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던 동료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그때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네. 그리고 직업훈련소에서 기능을 습득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됐던 시절도 생각나네요. 네. 저는 부모 형제들이 부산에 생활하고 있었고 저만 유일하게 울산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네. 방어진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왕복 시외 버스는 정말 황금 노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런데 울산 시내에서 방어진으로 가는 교통은 정말 불편했어요. 그랬군요. 울산 시내에서 방어진으로 가는 버스는 지금 운행하는 마을버스 크기였는데요. 네. 남자 차장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을 받았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회사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부산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 했는데 네. 택시와 요금 인증을 하기도 했죠. 교통방송을 듣고 있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근데 또 울산 시내에서 방어진으로 오가는 버스가 또 그랬다니까. 지금만 해도 교통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감은 안 오지만 아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귀하고 또 불편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낙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요. 네. 미포만 해안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울산 대교 덕분에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 풍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네. 특히 일출대의 풍경은 환상적이었죠. 그 대왕암 공원에 있는 낙하암에 가보신 분들은 그곳의 아름다움을 잘 아실 거예요. 네.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렇죠. 낙하암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아 여기가 그 낙하암이구나 하고 감탄하실 겁니다. 이렇게 또 낙화암에 대해 다양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낙화암 하면 뭐 사실 제일 번뜩 떠오르는 건 백제 의자왕, 삼천궁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네. 이 울산의 낙화암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낙하암은 원래 미포만 백사장 서쪽에 있는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바위들이 동해를 향해 우뚝 솟아 있어서 멋진 경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네. 옛날 낙하암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고을의 수령이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강기들과 함께 명승지를 돌아다니며 놀기만 했대요. 그 악행으로 인해 지방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어린 기생 하나가 고을 수령의 악행을 막기 위해 붉은 치마를 뒤집어 쓴 채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네. 며칠 후 그 어린 기생의 붉은 치마 자락이 파도에 실려 미포 앞바다 바위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들은 그 바위를 홍상도라고 불렀어요. 아. 또한 또 기생 녹색 소매 자락이 파도에 밀려 나온 포구를 지금 녹수금이라고 불렀다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낙화암과 홍상도의 이 설화와 전설까지 지금도 뭐 생생하게 그 시대를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서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권영갑 씨 모시고 이번에는 일산해수욕장에 얽힌 옛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기회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알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울산 현대 조선소가 완성 진수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수한 지 약 11개월 만에 완성한 이 배에는 연인원 100만 명의 노동력과 각종 철제 3만 5천여 톤이 투입됐는데 이 제1호선은 길이 345m, 너비 52m, 높이 62m로 크기는 서울에 있는 3.1빌딩의 3배나 되며 적재 능력은 서울시 600만 인구를 다 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울산 미포만의 옛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울산의 현재와 함께 과거를 돌아보고 그 역사에 귀를 기울여 보려는 자세.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의 드넓은 바다와 다양한 풍경을 떠올리기 좋은 계절이죠. 오늘은 울산 미포만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 조원아, 구성 김수진, 저는 조윤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